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세금 손자세TV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고객으로부터 질문이 온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객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10년 이내에 재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면 제 핸드폰으로 지금 온 질문인데요. 자, 일전에도 제가 좀 약간 도움을 드렸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2019년도 9월 27일 날이요. 2019년도 9월 27일 날 아마 1억 7천만 원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통장으로요. 그러면 증여세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느냐, 그리고 얼마를 내야 되느냐, 라는 것을 갖다가 여쭤보셨고요. 근데 이분은 올해 1억 7천을 받는 거 이외에 2년 전에 1억을 통장으로 받아서 45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신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2년 전에 1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1억 7천을 또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따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산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보기 전에,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증여를 계산하기 전에는요,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일단 증여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일정 정도 금액을 빼주게 되는데요. 이거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6억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직계존속,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았을 때 당신이 성인이면, 받은 사람이 성인이면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면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증여세금 공제는 10년간 6억 원, 10년간 5천만 원밖에 안 해줍니다. 왜? 증여를 여러 번 받았을 경우에는 여러 번 받을 때마다 5천만 원씩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5천만 원, 10년 합산해서 5천만 원만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를 갖다가 그럼 아까 이분이 1억 7천만 원 받았을 때 증여재산 공제를 하게 되면 5천만 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1억 2천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겠네요. 그게 맞다면요. 자, 그리고 이 증여세금 공제를 해주고 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세표준이 나오면 이 과세표준에 대해서 얼마큼의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고 세율도 아마 좀 중요해질 겁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10%가 되고요. 5억 원 이하일 때는 20%, 10억 원 이하일 때는 30% 점점 올라갑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많이 세금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분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아까 통장으로 여기 한 2년 전에 1억을 받아서 450만 원을 납부를 하셨다고 지금 저한테 질의를 주셨는데요. 잠깐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증여일이 약 3년 전 2016년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금이 450만 원 납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1억 원을 증여를 받아서요. 450만 원의 세금이 나오려면, 자, 보시죠. 증여재산이 1억이 되고요. 증여세금 공제를 해준다고 했죠. 성인이기 때문에 5천만 원 공제를 해주게 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5천만 원 1억 이하이기 때문에 10%의 세금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500만 원을 다 내는 게 아닙니다. 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2016년도 5월 22일 날, 5월 20일 날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신고는 언제까지 하게 될까요? 2016년 5월 20일이 속해 있는 달, 5월 달의 말일로부터 5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6월, 7월,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은 자진신고를 잘했다라고 해서 이 자진신고한 그 대가로 세액공제라는 걸 해주게 됩니다. 이 세액공제는 그때 당시 3년 전에는 10%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3%까지 지금 줄어들었는데요. 이때는 10%여서 45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올해 2019년 9월 27일 날 여기 1억 7천만 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1억 7천만 원에 대해서 그냥 세금을 바로 내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친정어머니한테 받았는데 또 친정어머니한테 받았다거나 이럴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산을 하게 되면 자, 10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액이 1억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합산을 하게 되면 2억 7천만 원이 과세가액이 되죠. 그리고 이전에 1억을 합산했기 때문에 이 증여재산 공제도 10년 이내는 5천만 원을 해준다고 했죠.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증여세 과세 표준이 2억 2천이 됩니다. 2억 2천이면은 지금 1억을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율이 2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를 적용을 해서 세금 계산을 해보면 산출세액이 3,400만 원이 나오는데 이 3,400만 원은 이번에 받은 1억 7천과 3년 전에 받았던 1억을 합산해서 나온 산출세액이겠죠. 근데 그 1억 원을 갖다가 증여를 받았을 때 그때 세금 이 450만 원 이거는 납부를 했죠. 네, 그래서 이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납부세액 공제를. 그런데 이 세액 공제를 적용한 450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증여세 산출세액, 그 당시에 산출세액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3,400에서 500만 원을 뺀 2,9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자진 신고했을 경우에는 그 2,900만 원의 3%를 세액 공제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이 세액 공제를 해주고 난 금액 2,813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느냐? 2019년 9월 27일이 속해 있는 달의 말일로부터 그러면 9월 30일 날이 되겠네요. 9월 30일로부터 10월, 11월, 12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1억 7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1억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그리고 1억을 사전 증여를 받긴 받았는데 이미 10년이 넘었어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년이 넘었거나 그 전에 받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냥 1억 7천만 원 단독으로 받은 걸로 계산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 가액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자,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되겠죠? 증여세 과세표는 1억 2천입니다. 20% 적용이 돼서 산출세액이 1,400만 원이 나오고요. 1,400만 원이 나오면 자진신고 세액 공제 3%를 받아서 약 1,358만 원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1억 원을 갖다가 가산했을 때는 똑같은 1억 7천을 받았는데 2,813만 원을 내쳤습니다. 그런데 1억 7천만 원만 단독으로 받았을 때는 1,358만 원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한번 해볼까요? 자, 그 이전에 친정아버지한테 1억을 받았을 때 450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자, 이번에 1억 7천만 원을 그 이전에 받은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과 합산했을 때는 2,813만 원의 세금을 냈으나 이런 앞에 있는 사전증여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1,358만 원. 자, 차이가 얼마죠? 1,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똑같은 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약간 좀 작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억 원을 받고 나서 10년 뒤에 또 증여를 받는다거나, 네, 이런 작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에 그 고객으로부터 질문을 주신 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